신앙과 코딩, 그리고 수도원과 컴퓨터. 와, 이 둘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그런데 이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예술이 탄생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놀라운 교차점을 평생에 걸쳐 탐구한 예술가 로만 베로스트코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바로 그의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언뜻 보면 살아있는 생명체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엄청나게 정교한 기계의 설계도 같기도 합니다. 이 복잡함 뒤에는 과연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자, 질문입니다. 이 작품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니면 기계의 논리로 만들어졌을까요? 정답은 꽤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답 속에는 창의성의 본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죠.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요, 이 양쪽 세계에 모두 발을 담그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로 수도원의 고요하고 영적인 세계,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의 정밀하고 논리적인 세계 말이죠. 정말 극과 극이죠. 아니, 대체 어떻게 베네딕토 회 수도사가 디지털 아트의 선구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의 이야기는 정말 의외의 장소에서 시작돼요. 1929년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탄광마을. 기술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곳이었죠. 그의 젊은 시절은 신앙과 고전 미술 교육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베네딕토의 수도사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1968년 그는 인생의 항로를 완전히 바꾸는 아주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수도원을 떠난 거였죠. 1968년 그가 향한 곳은 미니애폴리스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자신의 영적인 탐구를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당시 막 떠오르던 컴퓨터 기술의 세계에서 새로운 창작의 가능성을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세계에서 그는 창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을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도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작업 도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감과 붓 대신에요, 논리의 언어인 코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자기 손 대신에 펜플로터라고 하는 기계의 정밀한 움직임을 이용했죠. 바로 예술가의 직관이 기계의 논리와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의 예술에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이게 대체 정확히 뭘까요? 사실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무려 9세기 페르시아 수학자 이름인 알콰리즈미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이 이름이 라틴어로 옮겨지면서 알고리트미가 된 거죠. 재밌죠? 베로스 퓨르크의 과정은 뭐랄까? 일종의 협업 같은 거였어요. 그가 악보를 만들면 컴퓨터와 플로터가 예술을 연주하는 거죠. 먼저 예술가인 자신이 논리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규칙을 설계하고요. 이 규칙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옮긴 다음에 프로그램이 펜플로터에게 지시해서 종이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탐구를 그 혼자만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는 아예 새로운 종류의 예술가라는 개념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5년에 베로스트코와 동료 예술가 장 피에르 에베르는 이 새로운 흐름에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냥 컴퓨터를 도구로 쓰는 걸 넘어서서 자기만의 코드를 직접 짜서 예술을 만드는 사람들. 이들을 바로 알고리스트라고 부르자고 한 거죠.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에피제네시스, 형태의 성장 같은 작품을 보면요. 규모도 엄청나지만 코드를 이용해서 마치 자연 속 식물이 자라나는 것 같은 그런 성장 논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예술을 보면요, 과거와 현재가 아주 독특하게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 타일 예술 같은 아주 오래된 기하학 패턴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거 수학적 논리로 다시 풀어내는 거죠. 심지어 로봇팔에다가 전통적인 붓을 달아서 코드의 정밀함하고 잉크가 번지는 그 우연성이 만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베로스트코의 이런 선구적인 작업들은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즐기는 수많은 디지털 아트의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요즘 NFT로 거래되는 제너레이티브 아트나 갤러리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미디어 아트 같은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런 코드 기반 예술의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그 시작점에 바로 베로스트코 같은 선구자들의 초기 실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다채롭습니다. 수도사로서 20년, 또 교수로서 26년,
그리고 알고리스트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선구자로서 50년 이상을 살았죠. 정말 평생에 걸쳐서 인간 표현의 경계를 넓히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로만 베로스트코는 2024년 9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창작하고 영감을 주면서 정말 놀라운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아름다움을 만드는 작업실이 꼭 이렇게 이젤과 물감이 있는 모습일 필요는 없다는 걸요. 때로는 코드들이 가득한 모니터 화면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베로스트코의 여정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기계가 정해진 규칙을 따라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규칙 속에도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